신문선 교수입니다. 자, 오랫동안 기다리셨나요? 아니면 오늘 가나와 경기 안고 빠진 찐빵을 먹어야 되는 그러한 심정으로 또 오늘 경기를 기대를 하고 계신지요? 오늘 경기에서 한국 대표팀은 어떠한 전술과 또한 어떤 작전으로 경기를 이끌지 홍명보 감독에게 시선이 쏘이는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또 한 가지 확인할 것이 있죠. 한국 축구의 미래는 암울합니다. 왜? 돈을 못 벌면 어떻게 합니까? 종목이 돈도 내지 않지 않습니까? 운동장의 관중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축구협회의 경기장 입장 수입이 급감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한국은 텅텅 비었는데 일본은 매진이다. 네. 그래서 이 한국 축구의 위기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인가요? 한국 양탄자 잔디의 최신식 시설, 한국 축구 천안 시대가 개막됐다라고 이제 기사가 나왔어요. 우리 한번 여기 천안 축구센터 한번 가봤었잖아요. 당연하지. 회장 선거 때 가봤죠. 네, 지금 네. 기사에 의하면 축구 국가대표팀이 최신식 시설이다. 그리고 한국 축구의 새 요람, 대한민국 축구 종합센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고 이제 기사를 써주셨는데, 네. 지금 이거에 대한 문제도 얘기가 많아요. 지금 축구 국가대표팀이 11월 10일 A매치 데뷔 훈련을 시작해서 14일 날 볼리비아전이 열리는 대전으로 이제 13일 날 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실질적으로는 2025년 11일 그리고 12일 2일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틀만 사용한 그런 결과가 있었던 것이죠. 천안 종합센터 축구장이 총 7면에서 11면이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네, 여기에서 천연잔디가 6곳, 그다음에 인조잔디가 5개면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대표팀 숙소가 7평 72실, 그다음에 11평이 82실, 그 회의실이 3개에서 8개로 모두 파주 NFC보다 이제 늘었다라고 이제 평가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한 4,000석 규모의 관중석을 갖춘 메인 스타디움이 있고 피트니스 시설이 55평에서 230평으로 이제 커졌다라고 해서 조금 더 축구 국가대표팀 뭐 남녀노소를 떠나서 정말 좋은 시설을 갖췄다라고도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외향적으로는 이렇게 선수들이 모여서 훈련할 수 있는 공간이 좋아진 것만은 틀림이 없죠. 근데 다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천안에서 훈련장 2일을 사용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볼리비아전 이후에 11월 15일은 이제 대표팀 모든 인원들이 이제 휴식을 취했고요. 16일 재소집을 했었는데 네. 숙소는 고양시에 있는 이제 A 호텔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16일 날 김포 솔터 축구장에서 훈련을 했었고 17일 날 서울 마포구 월드컵 경기장에서 훈련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고작 이틀 사용하려고 천안 종합센터를 지금 올해 좀 불이 나게 열었는지 네.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네, 쇼를 한 것이 아닌가 일각에서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장소를 돌아가면서 그리고 호텔까지도 옮겨가면서 김포 축구장에서 연습을 했고 그다음에 월드컵 상영 경기전 그건 뭐 경기 전날이니까 연습하는 건 당연하죠. 네네. 이러한 일정과 장소를 숙소를 옮긴 것은 이미 예견됐던 거죠. 맞아요. 네. 자, 그리고 요즘에 가장 화두에 오르고 있는 이제 주제인데 지금 최소 관중 흥행 실패에 대해서 정몽규 회장도 경기 순서가 잘못됐다. 그리고 긴 연휴의 영향이었다. 그리고 본인의 탓도 인정을 했어요. 내 탓. 이 기사는 네. 이제 파이내이션 뉴스인데 지난 이제 10월 14일 날 파라과이 평가전 당시에 단 22,206명의 관중만이 기록하면서 사실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렸던 한 10년 만에 가장 흥행에 실패한 사례거든요. 그때 뭐 운동장이 횡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국민들 더 한 가지 여기는 지금 자료에 올라와 있지 않지만 더 쇼크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대표팀 경기에 대한 방송 시청률이었죠. 맞아요. 2~3%대밖에 되지 않았다는 시청률 결과에 오랫동안 방송을 했던 제 입장에서 본다면 한마디로 충격이었습니다. 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는데 지금 정 회장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리고 경기 순서가 바뀌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이제 브라질과 파라과이전 경기가 일정이 바뀌었으면 훨씬 더 흥행했을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다 또 이제 뭐 핑계죠. 브라질에게 5대0으로 졌으니까 파라과이 경기 때 이렇게 관중이 더 줄어든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과연 납득이 될 그런 핑계인지 의문부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월 14일은 그 당시에 이제 추석 연휴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긴 연휴가 영향을 줬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외부 요인도 언급을 했었다고 해요. 근데 다만 기자가 회장 이미지가 악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정 회장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솔직하게 본인의 탓을 인정했다. 제가 만약에 질문했다면 회장 이미지와 더불어서 홍명보 감독 선임에 대한 절차상의 그런 문제가 팬들로부터 이렇게 외면을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더했을 텐데요. 자, 거기와 더불어서 한국 축구 레전드라고 이제 평가받고 있는 박지성 선수라고 해야 되나요? 그 홍명보 후보에 대해서 일침을 또 가했습니다. 파라과이전 흥행 참패에 대한 것은 대표팀에 대한 믿음이 떨어진 것이라는 이제 기사로 MHN 스포츠에서 이제 뉴스를 다뤄주셨는데 네. 유튜브 채널에서 박지성 선수가 국내에서 경기가 열린 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 아쉬웠다. 기본적으로 전후반 내내 같은 전술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선수 구성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제가 그 경기 끝나고 나서 관전평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설계도가 있느냐. 그리고 파라과이 그리고 브라질 원정원 팀들 아니겠습니까? 대표팀은 월드컵 본선에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플랜을 세워서 설계도를 그려서 거기에 맞춰서 경기를 하는 것이 효율적인 이런 평가전의 의미가 아닌가 이런 점으로 꼬집었는데 수만 명의 팬들이 제가 문제 제기했던 거에 대해서 다 동일하시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자, 파라과이전 공식 관중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2,206명입니다. 그래서 박지성 선수가 그 관중수가 결국 지금 축구 팬들이 대표팀을 바라보는 가치라고 생각한다. 그만큼 한국 축구에 관한 많은 일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떨어진 것이 가장 큰 요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단지 이게 축구 국가대표팀의 경기력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일침을 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만큼 한국 축구에 관한 많은 일들이 있었고 이 코테이션 부분이죠. 박지성 과거의 대표 선수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한국 축구에 관한 많은 일들이라는 건 좀 더 구체화시키면 뭘까요? 문체부에서 대한축구협회 특정 감사에서 27개의 비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비위는 뭐였을까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홍명보 감독 선임 절차에 대한 문제, 그리고 크리스만 감독 영입하는 데 있어서 탑단 방식으로 했던 정몽규 회장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제시됐던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 평가전이라는 것이 사실 다양한 축구를 경험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선수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이제 본인을 평가받는 좋은 기회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 평가전이 문제는 돈이에요. A매치 기간에 열리는 평가전은 초청하는 국가가 상대팀에게 초청료를 지급을 합니다. 국가의 이름값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지는데 최근 간 팀들의 몸값이 부쩍 오르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특히 2002년 카타르 월드컵 챔피언이었던 아르헨티나가 이제 대표적인 사례인데 대한축구협회가 아르헨티나 축구협회랑 접촉을 했었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야기가 좀 오갔었는데 그 당시에 한 132억 정도를 이제 아르헨티나가 제안을 했다라고 해요. 그렇죠. 어마무시한 그 돈인데요. 결국은 이렇게 많은 돈을 요구하는 건 뭘까요? 세계적인 선수들도 보유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월드컵 본선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퀄리티 있는 자신들과 경기를 하는 것이 경기력 향상에 도움을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자신들의 몸값을 높게 책정을 해서 요구를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죠. 자, 현재 기사에서는 다행히 축구협회가 10월 당시 브라질과 직접 협상을 벌이면서 평가전 초청료 역시 좀 비교적으로 합리적인 선에서 협상을 마쳤다라고 이제 알려졌다고 하는데 브라질이 요구하는 최상급 대우를 맞추느라 그래도 적자는 가외돈이 들어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축구협회가 브라질전에서는 상당히 성공을 했잖아요. 입장 객수가 거의 63,237명이 이제 관람객 수가 왔었는데 잠깐요, 아니요. 우리 신 PD와는 거의 성공했다고 봅니까? 세계적인 브라질이 왔는데 6만 5천석 다 채우지 못하고 6만 3,237명이 관전했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성공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뭐 과거로 본다라고 하면 파라과이전에 비하면 엄청난 성과를 기대했고 다만 그 전에 브라질전이 열렸을 때 당시에는 74만 명이 예매 전쟁을 펼쳤다고 해요. 근데 지금 이번 열렸었던 10월 63,237명이 아주 편안하게 예매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브라질전보다 심각한 것은 파라과이전이었었는데 대한축구협회 예매 창구를 살펴봤을 때 그 당시 당일 오전 남은 티켓이 44,000장에 달했다고 해요. 그렇죠. 운동장이 뭐 썰렁할 정도가 아니라 텔레비전 중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PD도 굉장히 고심했을 거예요. 네네. 카메라를 위에서 밑으로 내려 비춰도 운동장이 빈 것이 보이고, 그리고 로앵글로 하이로 잡아도 텅텅 빈 것이 더 크게 보이고,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월드컵 본선에 나가는 한국 축구에 대한 부끄러운 자화상을 전 세계에 그림으로 송출했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당시에 축구 관계자들이 대표팀이 브라질전에 이어 파라과이전까지 같은 지역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두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A매치를 치르면서 생긴 구매력 감소, 그리고 정몽규 현 협회장 및 홍명보 감독에 대한 불신이 맞물리며 역대급 관중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는 평가전을 지방으로 옮기는 그런 주말로 속보이는 결정을 했었는데요.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자, 이번 11월 볼리비아전 역시 대표팀 경기 흥행 부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나전도 4만석 남았다. 홍명보 흥행 참패는 누모멀이라는 풋볼리스트 기사인데, 이 기사에는 그간 열렸었던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경기들에 대한 관중수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24년 9월 팔레스타인전에서는 59,579명이 왔었고, 2025년 6월 쿠웨이트전에 41,911명, 그리고 최근에 열렸던 10월 평가전 브라질 파라과이 63,000명, 22,000명 이 기록을 했다고 해요. 지금 말씀해 주셨던 이 기록은 바로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 감독을 맡고 나서 치렀던 상황 경기장의 그 관중수 결과를 직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얼마 전에 열렸었던 10월 평가전 파라과이전의 잔여 좌석이 45,538석, 11월 볼리비아전 잔여 좌석이 약 7,000여석이에요. 그러니까 대전 경기장도 꽉 채우지 못한 거죠. 맞아요. 대전 네. 경기장이 약 4만 명 정도가 수용이 가능한데 네. 그중에 7,000여석을 못 채웠다. 자, 서울을 떠난 이유 6만 5천석이 넘는 큰 운동장인 상암 경기장을 채울 수 없는 그 어떤 자신감의 결여. 그것이 대전으로 내려갔는데 볼리비아 경기 때도 역시 관중석이 비어 있는 것이 확인이 됐었고요.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파라과이전 경기 때는 6만 5천석을 기준으로 했을 때 4만 5천석이 넘게 이것이 비어 있었으니까 운동장이 텅텅 빈 것처럼 보이는 아주 부끄러운 그림을 우리가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오늘 열리는 가나전 잔여 좌석이 오전 10시 기준입니다. 네. 총 4만 69석이 폈다고 해요. 네. 그러면 이 잔여 좌석에 대한 그 가치가 얼마냐? 그건 잠시 후에 한번 얘기를 나누기로 하고요. 지금 14일 날 열렸었던 볼리비아전 때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경기장에 거의 3만 명 이상이 왔는데 너무나도 조용했다고 해요. 네.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그리고 이재성 해외에서 뛰고 있는 모든 그 스타들이 다 총동원됐잖아요. 네네. 그렇지만 어느 때 A매치보다도 응원 소리는 적었고, 그리고 대표팀을 응원하는 깃발이라든가 뭐 이런 그 분위기는 전혀 이렇게 흥을 돋구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고 다 느끼고 있고 또 지적이 됐었죠. 자, 이 기사에서는 대표팀 응원가가 너무 오래됐고 새로운 것이 없다라는 또 지적이 있었지만 네. 한편으로는 유행하고 있는 응원가가 다소 여러 관중들이 함께 참여하기가 어렵다라는 또 평가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지금 대표팀 평가전 때마다 늘 상암 경기장에서는 본부석이 왼쪽에 있었죠. 네네. 그 전광판 밑에 붉은 악마의 응원석 아니었습니까? 맞아요. 거기는 대형 태극기를 포함을 해서 응원 도구들을 그 응원 도구로 무장된 팬들이 큰 목소리로 통일된 음성으로 그 데시벨을 높이는 그런 응원했었는데 그것이 실종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래도 표기를 했지만 대한민국 서포터즈 붉은 악마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네. 라는 좀 타이틀을 좀 잡아봤습니다. 이 기사는 MK 스포츠 이제 기사인데 축구협회 지난해 티켓 수익이 45억이 감소됐고 올해 예매율 17%가 하락됐다. 그래서 10월 브라질전과 파라과이전 입장권 수입차가 무려 47억에 달한다라는 기사입니다. 축구협회 큰일 났습니다. 축구협회는 그 어떻게 보면 수익 구조가 세 개가 가장 크잖아요. 네네. 텔레비전 중계권요, 그다음에 입장권 수입, 그다음에 광고 수입 이 세 가지인데 경기장에 이렇게 관중이 떨어지고 그리고 텔레비전 시청률이 떨어지면 광고주는 당연히
광고 참여를 불참할 것이 예상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참여하더라도 당연히 광고 단가를 낮추자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입장권 수입이 지난해 무려 40억 원이 감소됐으니까 앞으로 대한축구협회 예산은 줄어드는 그러니까 수익이 줄어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지 상당히 걱정이 되는 대목이죠. 어찌됐든 한국축구 대표팀을 향한 싸늘해진 시선 그 중심에는 정몽규 회장과 또 홍명보 감독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한국 대표팀에 시급히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기사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호 위원이 대한축구협회의 티켓 수익이 2023년 최고치 약 168억 원을 찍은 뒤에 이듬해 약 40억 원이 감소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셨고 11월 국내에서 A매치 2연전만을 앞둔 올해는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 추세지만 2023년과 비교했을 때 약 35억 원의 감소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게 나와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이 제가 꼬집은 말이죠. 지금 월드컵 본선 티켓을 따고 월드컵 특수를 누려야 될 때잖아요.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티켓 판매 수익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대한민국 축구의 어떻게 보면 그 자금이라는 것은 실탄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각 낮은 연령대 선수들 그리고 축구 행정에 필요한 비용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익이 아주 현저히 악화되는 그런 현상 심각한 대한축구협회의 재정적인 문제로 제가 대두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진종호 의원실에서 대한축구협회에 질의서를 보냈고 네. 2024년 7월부터 불거진 국가대표 감독 선임 논란 그리고 경기력 저하, 평가전 결과 등이 관중수에 미친 영향 분석 자료를 또 요구를 했다고 해요. 네. 대한축구협회가 진종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시기를 극복한 첫 해인 2022년 A매치 티켓 수익은 166억 9,250만 원 그리고 2022년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로 극에 달한 축구 열기는 티켓 수익에도 고스란히 나타났는데 2023년 티켓 수익이 168억 원이었어요. 역대 최고치였어요. A매치를 향한 대중의 뜨거운 열기는 2024년부터 급감하기 시작합니다. 위리겐 클리스만 전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과 실패,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 등이 겹친 때였는데 2024년 KFA 티켓 수익은 123억 487만 원. 그래서 올해 KFA 티켓 수익은 지난해보다는 올랐어요. 133억 정도 되는데 11월 A매치 2연전이 이제 한국에서 열리고 있죠. 네. 수익은 더 늘어난다라고 예상은 하지만 최고치를 찍었던 2023년과 비교하면 큰 폭의 감소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듯이 월드컵 특수를 누려야 할 2025년 시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를 찍지 못한다라는 것은 또 좀 모순인 부분이 있습니다. 자, 진정호 의원이 국회에서 문제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대한축구협회는 축구 팬들의 홍명보 감독을 향한 야유 그리고 정몽규 회장에 대한 비판 운동장에서 아주 떼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결과는 축구협회의 수익 구조가 악화되고 있고 또 방송의 시청률도 떨어지는 그런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서 말이죠. 써야 될 그 수익 구조가 최저로 떨어지는 이런 문제는 축구협회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도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내몰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까지 감안한다면 더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진종호 의원이 KF의 인식이 조금 우려스럽다. 그리고 서울 월드컵 경기장 관중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국가대표팀을 향한 축구 팬들의 관심과 사랑이 눈에 띄게 식어가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다. 그 또한 한국 축구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KFA가 무엇이 문제인지 명확하게 모르는 듯하다라고 좀 일침을 가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아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거나 안 하는 거죠. 알고 있는데 네, 그렇죠. 비공 것 같아요. 지금 뭐 정몽규 회장에 대한 문제점, 그다음에 홍명보 감독의 선임 절차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국민도 다 알고 그리고 축구 팬들은 더 잘 알고 그리고 정몽규 회장도 자기가 인정을 했잖아요. 홍명보 감독도 알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벤치를 지키고 한 사람은 로얄박스에서 경기를 관전하는 그 모습에 축구 팬들 그리고 국민들은 축구에 대한 자체를 비호감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경기장에 있는 사람뿐이 아니죠. 텔레비전 시청률도 역대 최악의 시청률을 이렇게 추락하고 있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 축구의 상업적 가치는 결국은 심각한 위기 속에 빠져 있다. 제가 지난번 회장 선거 때 했던 얘기 기억하세요? 네네.
국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회장 선거의 투표 결과가 자칫 그 국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 재앙에 빠질 것이라고 제가 경고를 했었잖아요. 바로 재앙에 지금 빠져 있는 한국 축구의 위상이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이거 재밌는 기사를 하나 제가 좀 찾았는데 태국의 고교 축구 결승전이 열리는 수파 찰라사이 경기장에 태국 고등학교 축구 결승전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거기에 수용 가능 인원이 2만 명밖에 안 되는 경기장에 무려 3만 5천 명의 관중이 들어찼다고 해요. 제가 이거 지금 그림을 보고 있는데요. 네. 과거에 제가 현역 시절에 뛰었던 그때는 월드컵 열리기 전이니까 동대문농장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스탠드가 꽉 채웠고 수용 규모가 그 2만 명이었는데 3만 5천이 들어왔잖아요. 네네. 육상 트랙까지 가득 채우고 골대 뒤에까지 인산인 인해를 이런 그 경기장의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자, 이것을 지금 신PD가 여기에 지금 첨부시켜서 올린 이유는 뭐예요? 태국이 동남아시아 축구가 어떻게 보면 활성화되는 국가 중에 하나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뭐 인도네시아도 있고 베트남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동남아시아 축구는 열기를 띠고 있고 그리고 시장 사이즈는 커지고 사업적 가치는 높아지고 있다. 이에 비해서 한국은 지금 재앙의 늪에서 더욱 깊게 빠지고 있다는 걸 꼬집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자, 이 기사의 네. 누리꾼들이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해요. 태국에서 이런 일이 가능하냐? 그리고 태국이 일본을 따라가고 있다. 일본 고교 축구 결승전을 보는 것 같다. 네. 그리고 태국 팀이 자국 선수들만으로 좋은 성적을 내는 것에 놀랄 이유가 없다. 네. 태국이 풀뿌리 축구를 지원하는 것을 보니 너무 훈훈하다. 지금 태국이 말이죠. 오래전부터 일본의 J리그와 사실은 그 MOU를 맺어서 일본의 그 축구에 대한 시스템을 오래전부터 씨를 뿌리고 지금 키우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한국 축구를 얘기하면 빠질 수 없는 또 일본 축구가 있죠. 네. 한국 축구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관중석이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은 올해 열린 모든 홈 경기에 매진을 기록하고 있어요. 3차 예선 전체로 봐도 일본은 2024년 9월에 중국과의 경기에서 52,398명을 기록했었는데 네, 사이타마 스타디움에서 했던 거거든요. 맞아요. 네. 이 경기 매진에 실패한 것을 제외하고는 홈 경기 4경기를 모두 매진했다고 합니다. 중국은 뭐 아시아에 지금 2류, 3류로 완전히 쳐졌기 때문에요. 그런데도 52,398명이 입장한 것은 어떻게 보면 흥행의 성공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본 축구는 시청률도 높아지고 그리고 대표팀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기대감도 커지고 이번 월드컵에서 과연 일본 축구계에서 기대하듯이 상위권으로 도약하는 그런 결과를 지금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모든 것이 지금 다 어떻게 보면 일본 축구협회 수익 구조도 건강해질 거고 또 실탄이 많아진다면 한국 축구와의 어떻게 보면 투자하는 비용 자체가 큰 차이를 벌어지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한국 축구와 일본 축구는 우리는 뒤로 걷고 있는데 일본은 달리고 앞을 보고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이와 같은 일본 축구 팬의 그런 매진 사례 거기에 대해서 모리아스 감독이 월드컵 우승을 목표로 내걸면서 결사항전의 자세로 이번 월드컵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에 일본 축구 팬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라고 이제 기사에서 얘기를 합니다. 모리아스 감독의 그 어떻게 보면 발언에 따라서 언론과 그리고 축구 팬 일본의 국민들은 월드컵에 일본이 가야 될 방향에 대한 설계도에 맞춰서 착착 지금 호흡을 같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앞서 제가 전제를 했듯이 빠른 속도로 앞을 보고 뛰고 있다는 거예요. 자,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한 한국. 근데 최근 들어 매진은 물론 관중석의 절반 이상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데 일본의 것과 이제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자, 지난달 열린 브라질전 경기에서도 6만 3천 명의 관중이 입장해서 아슬아슬하게 매진에 이제 실패했던 걸로 이제 보면 이것은 분명히 축구 대표팀을 향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신호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입장객만이 아니라 텔레비전 시청률이 치명적이었었어요. 그리고 또 한 맞아요. 가지는 브라질 대표팀이 온다 그러면 사실은 그 표가 말이죠. 야매표, 그죠? 이런 것들이 뭐 성행을 하고 그것은 뭐 사회적 현상으로 결코 옳은 일은 아니긴 하지만 네네. 그만큼 축구 열기를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지표 아니었습니까? 이 기사 네. 역시 지난해부터 계속된 대한축구협회 행정난맥상 이어지는 홍명보 대표팀 감독 선임 등의 여파가 아니냐는 시각이 많다. 그리고 국민들이 대한축구협회와 대표팀에 아예 등을 돌리고 있다라고 이제 기사를 작성해 놨습니다. 지금 관중석 그림을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한국 축구의 암흑시대.
그리고 일진놀이, 몽규, 협회는 삽니다. 노빠꾸, 그리고 뒤쪽으로는 뭐라고 썼는지 지금 관중들에게서 가려져 있는데요. 대한민국 축구는 정치계로부터도 지금 비판에 자유롭지를 못하고 또 국민들도 대한민국 축구협회에 대해서는 부정부패가 만연되어 있는 그런 집합제로 지금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이제 프로축구 같은 경우는 심판 파동 때문에 또 축구협회에 대한 불만과 그리고 원성의 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앞, 뒤, 그리고 땅, 그리고 위에서 하늘에서도 대한민국 축구는 불량품으로 이렇게 판정을 내리고 있고 불량품의 중심에 있는 두 사람이 있죠. 굳이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이런 상태에서 대한민국 축구가 월드컵에 가서 어떤 성과를 거둘지에 대한 것은 이미 그 성적의 결과는 정해졌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비판한 거에 대해서 더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과거처럼 월드컵 가서 성공 거두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식과 절차 그리고 공정과 투명성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대한민국 축구계를 위해서 국민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몽규 회장 그리고 홍명보 감독은 귀를 크게 열고 들어야 될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매번 이제 저희 방송 때마다 제가 얘기를 하지만 이것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의 문제다. 자, 우리 신 PD가 얘기했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전체의 문제라고 지적을 했죠. 55대 집행부가 새로 꾸려지면서 저를 포함한 축구인들은 협회의 혁신과 변화를 기대를 했죠. 그렇지만 대한축구협회는 54대 집행부에서 했던 그 늪에 빠진 상황, 즉 문체부가 감사를 했던 어떠한 그 27가지 비리에 대해서 이것을 개선을 시켰다는 이런 얘기들이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홍명보 감독 선임에 대한 것은 문체부가 어렵게라도 자, 홍명보 감독을 사퇴시킨 후 다시 재선임을 하든 이라고 그래도 유연성을 갖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홍명보 감독을 국민들의 정서와 맞서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가 결국은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추락을 시키고 있고 그리고 운동장을 외면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다시 한번 꼬집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는 과연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대한민국 축구는 대한축구협회 집행부의 재산인가요? 그렇지는 않죠. 대한축구협회는 정몽규 회장의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낸 세금의 일부와 또 전체 축구인들이 노력해서 구축해놓은 축구라는 상품을 팔아서 대한민국 축구의 시장을 확장을 시키고 또 대표팀의 경기력을 향상시켜서 국민들에게 즐거움과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이 바로 대한축구협회가 해야 될 역할과 또 기능이 아닐까요? 대한민국 축구는 깊은 늪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축구를 한 이래 대표팀 경기에 이렇게 관중들이 홀대를 하고 있고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 축구를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지 않는 현상은 초유의 일로 이렇게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지금 깊은 심해, 즉 깊은 바다에 빠져 있는 대한민국 축구를 위해서 해야 될 조치는 과연 무엇일까요? 정치권에서도 이미 대한민국 축구에 대해서는 사망 선고에 가까운 그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에 대해서 그 중심에 비판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의 대옥각성 필요로 합니다. 오늘 가나와 경기에서 가나를 이긴들 그리고 또 가나와 경기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대한민국 축구는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있고 그리고 깊은 바다에서 미래를 보지 못하는 그런 답답한 상황에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축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대한민국의 축구의 변혁과 그리고 개혁을 위해서 저는 지치지 않고 올곧은 소리로 대한민국 축구에 잠자고 있는 것을 깨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축구의 주인으로서 저와 함께 손을 잡고 대한민국 축구 변혁과 개혁에 함께하기를 동참하기를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동참과 그리고 함께하는 도구는 바로 신문선의 꼴이에요. 여러분들이 구독자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가나와 경기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